네, 이번 시간 제33강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제 수익과 비용 총 마무리 들어갈 겁니다. 297부터 299페이지까지고요. 출제 비율은 20회 중에 한 13회에서 65%인데 지금 이 강의는 재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걸 촬영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시험 범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부득이 새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 지금 재촬영 사유인데 용역이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 요게 82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까지는 전산액의 1급에서만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재들은 어떤가, 다른 출판사들 이렇게 교재 살펴봤는데 요게 그 어떤 전산액의 2급 교재에도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고민하다가 앞으로 이런 형태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많아지고 또 합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합격률 조정을 위해서 요 재화 용역의 수익 인식 시점 앞으로 2급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2급 교재에 새로 넣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의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강의도 새로 찍게 됐습니다. 기존 이론 실기 교재는 요 이론 문제 총정리해서 13문제만 있고 거기에 강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페이지가 다 밀려나 버리면 전체적으로 강의가 또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재화와 용역의 수익 인식 시점 내용을 한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 13문제를 오래된 문제는 빼고 새로운 문제 중심으로 해서 9문제로 축소해서 페이지는 그대로 3페이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33강 요거는 유튜브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재, 옛날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이렇게 빼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유튜브에 유지하고 그 URL만 새로 찍은 동영상 강의 밑에 이렇게 넣어 두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면 볼 수 있고요. 뭐 웬만하면 새로운 강의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문제인데 요 그 한 페이지 이론 한 페이지 추가한 거 PDF 파일을 인강에다가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요 33강 이제 올리면 요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면 첨부 파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PDF로 3페이지 새로 바뀐 거 이론 한 페이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론시험 2페이지 해서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그냥 끼워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인식 시점 297페이지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사실 2급에서는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1급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계속되어 왔는데 우선 수익의 인식 시점에서 재화의 판매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판매. 대표적인 예로 상품이죠. 상품을 판매하면 수익의 인식 시점,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 거냐?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게 거의 뭐 99%입니다. 대한민국은. 자,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그래서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자동차 판매. 자, 일반적인 상품 판매죠. 자, 소유권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만 받으면 되죠. 아니면 받았거나. 자, 모든 위험, 보상, 차 넘어갔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책임입니다. 사고가 나든 뭐 하든. 그래서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요 1번 항목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요즘은 렌트카를 많이 합니다. 렌트카는 차 소유권은 렌트카 회사에 있어요. 근데 차는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 자, 판매자는 렌트카 회사로 보세요. 판매한 재화, 이 자동차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이 자동차 소유권은 렌트카 회사에 있어요.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과속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뭐 장거리 뛰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도 렌트카 달달이 돈을 받죠. 렌트비를. 그 렌트비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건이 넘어갔을 때 물건이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으면서도 통제가 불가능할 때 전부 다 재화의 판매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복식 부기는 화폐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외화도 환전해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하죠. 자, 수익 금액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럼 장부에 못 적는다는 말이고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죠. 수익 금액이 측정이 돼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이익이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3번과 5번은. 원가를 알아야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 중에 보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래야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근데 매출원가를 모른다? 계산이 불가능해요. 제주도 삼다수, 물은 공짜입니다. 대신에 그래도 원가는 들어가요. 페트병도 들어가고 물 끌어올리는 전기세도 들어가고. 자,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 금액도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 이익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의 인식 시점은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역입니다. 아까 재화는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그림도 넣고 설명을 했는데 용역,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 뭐 호텔 컴바인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해서 호텔 숙박을 하죠. 그러면 호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언제로 볼 거냐. 자, 용역이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러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아까 호텔을 예로 든다 그랬죠. 우리가 호텔을 3박을 예약했어요. 근데 하다가 저도 이제 여행 갔을 때 도저히 아니에요 이게. 1박만 하고 2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호텔 입장에서는 호텔 방을 판매한 게 아니고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자, 그다음 뭐 가이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설계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용역이 제공에 해당되고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거래 조건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3번 빼고. 자,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측정.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진행률, 진행 기준 한다 그랬잖아요. 용역이 제공은 진행률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화는 한 번에 팔아서 진행률이 100% 한꺼번에 달성될 수도 있고요. 자,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 투입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매출 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 제공도 원가가 들어가요. 호텔에서 방을 제공하는 것도 청소도 해야죠. 모포 갈아야죠. 뭐 자기네도 이것저것 비용 들어가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나가고. 그래서 원가가 나오고 수익 금액을 돈으로 화폐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이 있어야 되고 용역이 제공은 진행률에 따라 한다는 거. 자, 이런 조건들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제 82회. 다음은 용역이 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이다. 용역입니다. 그럼 호텔을 딱 떠올리세요. 재화의 판매는 자동차. 틀린 것.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고요.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용역은 진행 기준이라 그랬죠. 재화는 그냥 판매 기준입니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할 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매출 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필요는 없다. 요거는 완전히 매출 원가 없이 그러면 매출 총액을 구하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재화 용역의 수익 인식 기준. 아까 지금 정리된 거 요거 기준으로 하고 1급 가면 더 자세히 배웁니다. 할부 판매는 판매할 때냐, 수금할 때냐, 뭐 기타 등등 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2급에서 출제는 안 됐는데 1급에 가면 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존에 이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옛날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번호 하나씩 뒤로 밀려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1번이 제가 새로 끼워 놓은 거라서 요거 그래서 요거까지 다 파일 첨부했으니까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 교재 이제 1번 문제인데 지금 2번입니다. 298페이지. 다음은 손익계정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손익은요. 손익계산서하고 동급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재무제표예요. 근데 요거는 집합손익계정이란 말을 씁니다. 손익계산서 형태를 띄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이게 나오느냐? 언뜻 이것만 보면 이거 매출액이고 이거 매입액이고 이거 자본금이고 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이론 교재 176페이지에 보시면 3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월 상품, 매입, 매출 요 3개 상품 계정을 3개로 분할했다 해서 3분법입니다. 2월 상품, 기초재고, 기말재고 그 다음에 매입액에 대한 거, 매출액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매입 계정에서는 매출원가 공식 있죠.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비 애누리액 빼가지고 매출원가. 물론 기초상품 재고액 다 기말 빼고 매출원가를 구하고요. 요 매출 계정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의 애누리 빼서 순매출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그 매출 총이익을 얘네들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했듯이 한 군데 모여서 계산합니다. 자, 트럼프, 김정은도 만나서談판을 받죠. 그러면 이게 판문점처럼 손익계정은 손익계산서하고 성격은 같지만 집합손익, 수익과 비용을 다 모아놓고 한번 확인하는 계정입니다. 우리 학교 입학할 때 예비 소집하잖아. 수능 볼 때 예비 소집하듯이 일단 모아놓는 겁니다. 자, 순매출액 수익이니까 대변, 매출 원가 비용이니까 차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뭐예요? 매출 총이익. 자, 그러면 요 손익계정, 요쪽은 순매출액. 근데 얘는 어디서 오느냐? 순매출액. 매출 계정에서 와요. 그래서 여기 매출 들어갑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그 다음 매출원가는 어디서 오느냐? 이 매입 계정에서 넘어와요. 요거 일로 온 거죠. 저 순매출액은 일로 오고. 그래서 여기는 매입이라고 써놓는 겁니다. 매입액이라서가 아니고 매입 계정에서 구한 매출 원가니까 매입이라고 합니다. 요 3분법만 가지고 자세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특히 K랩 프로그램 자체가 3분법이 아니고 총기법, 2분법을 사용하거든요.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넘어가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 손익.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손익, 영업이익. 그리고 이것저것 또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뭐 개인기업은 소득세 빼고 법인은 법인세 빼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돼 있죠. 형태가 비슷해요. 손익계정도. 자, 그래서 다시 손익계정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요 자리 요 매출은 이거는 순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78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매입 계정에서 구한 뭐예요? 매출 원가입니다. 이거.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이론 강의 한번 또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46만 원 빼면 얼마예요? 자, 이거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32만 원
요거는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영업의 수익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총수익, 수익 전체, 요거 총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비용 다 빼면 뭐가 남냐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입니다. 요거 자본금이 아니고요. 요거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순매입액은 46만 원. 예? 순매입액 아니에요. 이거 매입 계정에서 구한 매출원가가 넘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32만 원. 아, 계산했죠, 이거. 78만 원에서 46만 원 뺀 거. 요게 맞는 거고요. 기말 자본금은 15만 원이다. 요거 아니에요. 물론 기초 자본금이 0원이라면 15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15만 원은 당기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총수익, 총수익은 수익 다 더한 거 93만 원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2번 문제에서 옳은 것 한 거는 매출 총이익은 32만 원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3번 문제. 자, 다음 중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만으로 짝지어진 것. 자, 영업의 비용이냐 판매비야 관리비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땡큐 하십시오. 왜냐? 항상 시험 볼 때 K리 프로그램 켜놓고 거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요거를 켜놓으세요. 이런 시험 볼 때. 그리고 빨리빨리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컨트롤 F 딱 눌러서 여기 찾기 메뉴예요. F가 파인드의 약자니까 재해 손실 딱 눌러봐요. 엔터 딱 치니까 여기 뚝 들어가고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 다음 잡손실 쳐봤어요. 잡손실 980번. 951번부터 997번까지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답이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렸죠. 재해 손실,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물론 임시계정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가수금은 유동부채고 당저자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물론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 가수금,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 계정만으로 짝지어진 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4번 문제. 자, 요거는 계정과목 및 적요 찾기로 안 되고 요 순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영업이익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죠. 거기다가 뭐를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요거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요 다음 거는 영업이익 다음이니까 상관이 없죠.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 매출원가 여기 들어가서 포함되는 거 맞고요.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기부금 요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혹시나 하면 컨트롤 F 눌러서 찾아보세요. 기부금 찾기 했더니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 나옵니다. 953번. 그래서 얘는 그러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의 비용 및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끼리 올바르게 연결한 것. 자, 56회 출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찾기 눌러서 빨리 찾으면 편합니다. 이자 비용 검색했던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자 들어간 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이자자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있네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4번이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끼리 연결된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자, 또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외 비용이 아닌 것 눈에 띄는 거 있어요? 기부금, 자 영업외 비용 딱 뭐 기타의 대손 애매한 것들 이런 거 딱 쳤더니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면 대손상각비지 기타는 또 뭐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대손상각된 거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못 받게 돼서 손해본 거를 말하는 거고요. 기타가 들어간 건 매출채권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대여금, 미수금, 요거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해서 자, 요것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요거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자, 영업외 비용 밑에 보면 이자자 들어간 거,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자 비용, 기부금 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매출 할인은 어디에 들어가요? 매출총액 구할 때, 자 순매출액 구할 때, 자 매출 찾아서 보면 매출액 밑에 차감 항목들, 매출 환입, 애누리, 매출 할인 이거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매출 할인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는 영업외 비용에 관련된 게 아니고, 자 매출총액을 구하는 차감 항목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8번은 분계를 다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2013년 4월 6일 다음 두 개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거.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비품, 취득원가 9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 지금까지 30만 원 낡았으니까 현재 가치는 60만 원이라는 뜻이죠. 50만 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자, 요거 분계하면 자, 요거를 요 밑에다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 대변. 자, 우선 비품 없어집니다. 팔았으니까. 비품 90만 원.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팔았으니까 누계액 30만 원. 자,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50만 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자, 현금 50만 원. 자, 장부상에 90만 원짜리를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60만 원짜리예요. 현재 가치는 장부가액은. 60만 원짜리 50만 원에 팔았어요. 10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10만 원. 자, 됐고요. 그 다음 투자 목적으로 토지 1,000만 원을 외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투자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영업 업무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그러면 그거는 토지라는 유형자산이지만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투자 자산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이다.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미지급금 1,000만 원. 자, 회계 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하나 볼까요? 유동부채 증가가 있나 봅시다. 부채, 미지급금, 유동부채죠. 부채의 증가 대변 맞죠? 예, 요거는 맞고요. 유형자산 감소,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팔아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감소. 이것도 맞습니다. 투자자산 증가, 투자자산 계정 과목은 투자부동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부동산. 자, 증가 맞습니다. 들어왔어요. 차변에. 그 다음에 수익 발생. 수익이 있어요? 손실이 있죠?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 수익은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계를 해봐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8번 문제. 자, 다음 거래의 내용과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
거래처로부터 업무용 화물차 차량 운반구조 1,000만 원을 기증받다. 그러면 차변에 자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돈 준 거 없죠? 기증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산 수증이익 증여받다. 자산 수증이익 1,000만 원. 자, 자산 수증이익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 뭐예요? 이익, 수익입니다. 그다음 밑에 거 나번도 보면 거래처로부터 5,000만 원의 부채를 면제받다. 자, 이 부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상매입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았어요. 그럼 외상매입금이 감소가 되죠. 5,000만 원. 이러면 생큐죠 뭐. 근데 돈 준 거 없어요. 그냥 평상시 많이 써줬으니까 이번에 그냥 까줄게. 그럼 뭐예요? 채무 면제이익 5,000만 원. 이것도 영업외 수익입니다. 그럼 공통점 영업외 수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다음 계정을 분석하여 10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에 팔았냐? 10월 1일 날. 요 단기 매매 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이 2개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자, 9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을 샀습니다. 뭘로? 수표 발행해서 당좌예금. 자, 요거 엑스맨 놀이 해서 봐도 된다 그랬죠. 요게 가운데에 있으면서 요게 오른쪽으로 가면 요게 대변이 된다 그랬죠. 당좌예금 80만 원, 이게 차변이 돼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주식을 80만 원 주고 샀던 겁니다. 근데 10월 1일 됐어요. 2개가 있네요. 현금 80만 원. 결과론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잔고는 10월 1일부로 차변, 대변 퉁치면 제로가 돼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현금 받고 팔았어요. 근데 팔면서 이익도 받습니다. 10월 1일 날 현금으로. 그러면 총 현금 얼마 받았다는 소리예요? 80만 원, 10만 원 더 하면 90만 원 받은 거예요. 90만 원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처분가액은 얼마예요? 90만 원. 자, 요 계정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거기다가 재화와 용역이 수익인식 기준, 요거까지 앞에 이론 한 페이지 추가해서 자, 재촬영했고요.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요거 1급에 가서 보면 거기도 요 재화입 판매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